화성 사건 하면 떠오르게 되는 어마어마한 전설의 그분. 여태까지 지금 이제 선배님 쭉 얘기하신 거는 뭐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쭉 발생했던 사건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는데 팩트에 근거해서. 예, 화성 괴담이 몇 가지 있었어요. 이건 참 아픈 사건 얘기기도 한데 이 9차 사건 용의자 차모 씨라고 38살 먹은 사람이 병점역 그 철길에 뛰어들어가고 자살했죠. 그래서 90년 3월에. 있어요. 예, 그런 거 있었고 그 또 그 용의자 19살 먹은 청년도 그건 또 암으로 사망했어요. 19살 먹은 애가. 그래서 이런 뭐 있었고요. 91년도 4월 달에 장모라는 32살 먹은 사람이 아파트에서 투신한 사건이 있었고요. 용의자로. 장모는 그 당시에 나는 잘 모르겠고 그 19살 먹은 애 예, 밥을 예. 죽었다는 애는 예. 실제로 동네 사람에 의해서 그 좀 수상하다. 남의 집 기웃거리고 그래서 이 수사 대상이 됐던 거죠. 윤모인데 그 예. 친구가. 예. 근데 키도 작으맣고 몸도 따글따글하고 막 얼굴도 둥글둥글한데 그걸 데려다 자백을 받았더라고 다른 팀에서. 그러니까 자백도 참 많이도 받았어요. 보면. 그런데 손톱깎이로 찔렀다는 얘기가 나왔어. 맞아요. 예, 맞아요. 이게 그 예. 2차 사건 선본 장소 예. 그 동네 사는 애야, 걔가 예, 예. 윤모 씨인데 예. 이 자백을 받아놓고 나보고 당시에 도경 형사과장이 야 승균아 이거 한번 네가 손 좀 봐봐라. 이거 범인이라고 그러면 자백까지 다 끝났네. 손톱깎이까지. 그 손톱깎이 어디 있대요? 어디 개울에다 내버렸대. 그래요? 그래서 한 6시간 동안 해보니까 우선 그 박모 여인한테 들은 인상하고 전혀 다른 거야. 전혀 달라요? 둥글둥글은 키도 작고. 그럼 혐의는 뭐냐? 애초에 용의점이 그 이웃 동네 담 너머로 이렇게 그럼 보통 시골에 여자들이 이제 그러니까 기웃거리는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예. 관심 있으니까 쳐다볼 거 아니야. 그것이 동네 사람에 의해서 들킨 거야. 그게 신고가 돼가고 형사가 이제 그거 데려다가 또 그게 암으로 죽은 거야 나중에 걔가. 암으로 죽었답니다. 근데 예. 걔는 97년도에. 걔는 그때 그걸로 해서 송치가 됐지만은 다른 혐의가 있어가 송치가 됐지만은 그 범인으로 적시가 안 됐고 아마 그렇게 해서 빨리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7차 사건 뭐 용의자 박모 씨라고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증거불충분으로 석방돼서 자기 아버지 무덤 근처에서 목매서 자살한 사건이 있더라고요. 그 모든 것이 이제 언론에서 이제 그걸 발췌해가지고 그렇게 그 중에서 일부는 형사들에 의해서 용의자로 수사를 받았던 사람이고 예.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예. 아파트에 떨어져 죽은 사람들이구나. 예. 이건 사건 수사본부와 관련된 사건이. 이게 뭐 아파트에서 뭐 투신 자살 이런 거 다 아닌 거고 또 심령술사가 선배님 제보를 꽤 했다고 그러는데 4, 5차 사건 용의자 뭐 그거 예. 내가 얘기를 했자면은 예. 그 당시에 수사본부 체제가 우리 도경에서 나는 도경 강력주임이고. 네, 그렇죠. 근데 형사계가 따로 있잖아요. 형사팀 화성 형사팀이 따로 있잖아요. 아니 도경 형사팀. 형사계, 그다음 강력 형사계. 그 당시에 예. 아실지 모르지만 네. 최원일이라고 있었어. 아이고 저 최현일 서장 우리 선배님이. 최원일이가 그다음에 예. 경감으로 형사계장이었어. 맞아요, 형사계장 있잖아요. 미안하거든. 우리 강력계는 다 나가서 고생하는데 형사계는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편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뭘 좀 돕겠다는 이런 의지가 있어가지고 두 가지를 참여를 해서 하나는 점쟁이 네. 점 잘 보는 사람 네. 쫓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점하는 사람이 구슬을 해라. 그 현장에 가서 막 구슬하고 이렇게 뭐 피해자 비슷하게 만들어서 소아스와 이런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라. 라는 게 있었는데 나는 구슬을 했다는 얘기 들었지만 하도 가소로워서 그 사실 확인도 안 했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웃으면서 그냥 왜 기자들한테 가십으로 노출될까 봐서 해고도 쉬쉬했던 거고 다음에 심령술사라고 하는 거 예. 이놈한테는 참 그놈이 얼마나 머리를 썼냐면 그게 심령술사라고 하는 놈은 일종의 역술인인데 역술인이죠. 뭐라고 제보를 했냐 저 어느 동네 어느 예. 걸 넘어가면은 예. 집이 하나 있는데 양철로 된 처마가 예. 있다. 예.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손가락이 이렇게 하나가 예. 없다. 그 차지로 엄청 댕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예. 그 형사계장이
아 이래 제보가 됐다. 아니 혹시 모르니까 한번 찾아보자고. 그 있어 진짜로. 예. 그냥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놈이 다 사전에 돌아다니면서 동네 다 살펴보고 온 거예요. 그런데 있다니까 그걸 지가 용어다는 생각을 네. 소문을 내게 하려고 네. 그것뿐이 아니라 또 하나의 뭐 가십이긴 가십이지만 그 교도소에서 저 대전 둔산 경찰서 예, 둔산. 그 정보과 네. 무슨 팀장이 전화가 네. 왔어요. 와가지고 이 대전 교도소에 있는 살인범이 자기가 2명을 죽였다 그런다고. 아, 그거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쫓아갔어. 예. 가서 결론은 이제 그 자기가 저지른 살인 사건으로 지금 1심이 끝나고 2심이 네. 진행 중이니까 수원 사건을 연결을 시키는 화성 사건 연결시키면은 재판이 자꾸 미뤄지거든. 뒤로 딜레이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또 이런 사건을 염두에 이용해 가지고 자기 이혼한 남편도 잡아넣으려고 그러고. 맞아요. 수상- 별짓들 다 하죠. 우리 남편이 수상하다. 왜 수상하냐? 음. 그전에 화성에 살았었는데 직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부부관계에 할 적에 자꾸 나하고 이혼을 했지만 이상한 자세로 성적 요구를 한다. 뭐 그리고 왜 그 사람 빨리 없어야지 재혼도 해야 되겠고. 무슨 사건이 있으면 선배님 진짜 별 희한한 제보 다 많이 해가지고 수사 방해하고 괴롭히고 형사들 또 힘들게 하죠. 하나 표창원이가 전화 와서 나 강력계죠. 예. 표창원이가 그 당시에 예. 경찰대 교수였 적에. 예, 경찰대 교수하고 있어. 전화 가지고 사람을 하나 보낼게요. 음. 선배님 좀 만나보세요. 그래서 그 사람 왔어. 왔는데 그 안양에 있는 그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인데 자기가 저 발한 향남 사건 가재리 사건을 자기가 죽였다. 예. 그래? 근데 어떻게 죽였다고 얘기 나오니까 나보고 원장이 자기 보고 보자고 그러더니 자기가 죽였는데 자기를 조사하러 오지 않는다고. 네. 근데 그래서 그러면 내가 당신 병원을 방문하겠다 해가지고 따로 나가서 보니까 이건 전혀 우리가 조현병 환자죠. 우리가 찾는 인상 특징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야. 예. 그러니까 정신병자까지 들여대서 화성 사건을 이용할 정도로.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일일이 가십을 다 얘기를 다 못해요. 최현일 서장은 이제 그 엄양 사건 포천에서 내가 수사할 때 그때 서장했잖아요. 서장했죠. 근데 참 점은 좋아해요. 점 예, 점 좋아합니다. 뭐 심지어는 이 양반 뭐 저 용의자 집에 뭐 저 신소복하고 들어가고 저 귀신인 것처럼 하면서 잡아보자고 뭐 얘기도 하신 분인데 뭐 하여튼 열정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 좋게 보면은 사건을 해결하는 방안을 예. 그런 식으로라도 도와주려고 애를 썼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저희 박양 그 집에서 죽은 박양 사건 해결했던 최순경 특진했지만요. 이 친구도 99년도에 교통사고로 사망했어요. 예, 그런 부분 뭐 이런 거 등등 때문에 뭐 화성 괴담이라는 말이 생겼는데 사실은 뭐 선배님 잘 아시겠지만 뭐 이런 화성 괴담 이거 사실 근거도 없는 얘기가 막 인터넷이나 이런 데로 도배가 되고 있는 거죠. 나보고 야 화성 사건 그 뒷말이 어떤가 한번 가서 취재해봐라면 예. 나부터라도 만들어낼 수 있어. 예, 마구 만들어내가지고 사방 몇 군데 돌아다니 보면은 예. 이런저런 그걸 이제 각색을 해가지고 확대해가지고 이래 쓰고 그런 거거든. 근데 수사에 도움도 안 되고 우리는 그 애당초 그런 거 나오는 거 우리가 용의자 특징을 딱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고 용의자 적격 예를 들어 내가 여기 이제 정리해 놓고 예, 있어요. 예. 이런 우리 형사들 보고 꼭 이런 사람 있으면 눈여겨보고 집중해서 해보라.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 알려주셔야 돼요. 형사들도 선배님 이거 지금 우리 후배들 많이 보거든요. 저희 방송을. 우선 연쇄 살인 사건 이 용의자로서의 적격, 그러니까 용의자로서의 갖출 자격이지. 예. 보다 우선 이걸 꼭 염두다. 키가 168 정도. 예. 다만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167에서 170 정도. 예. 하되 몸은 호리호리하고 예. 얼굴은 갸름하며 양 눈꼬리가 약간 짙게 짙게 올라갔고 올라갔다. 머리는 스포츠형. 물론 가로 열고 86년과 87년 사이에 스포츠형이다. 그렇죠. 한 가지만 여쭤봐도 돼요. 그때 당시 스포츠형이 유행하던 건 아니죠? 대체로 장발 유행했어요. 근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살아있는 이분한테 들은 얘기가 그분이 인용하기를 방위 소집자처럼 짭더라 그래서 거기에 착안해서 방위병.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미 공군 부대가 이제 십자 예, 쪽에 예, 있다. 예, 예. 거기 방위병도 예. 있었거든. 예. 그것도 조사하고 그랬다고. 다 했잖아요, 그거. 예. 그래 이제 머리 스포츠 그리고 상반신이 약간 구부정. 이건 가로 열고 버스 기사와 안내양이 공통된 진술이다. 네. 뭐 염두두라. 그다음에 이놈은 꼭 담배를 핀다. 담배 핀다. 그리고 그 버스 기사 강 기사가 꼭 주장을 해. 싸가지 없는 뭐 새끼. 침을 탁탁 뱉더라. 예, 그것도 지능 묻은 그 발을 본네트 위에다 탁탁 올려놓고. 침을 탁탁 뱉더라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는 박모 여인이 예, 예, 요가하면서 계속 침 뱉었죠. 씨발 예, 이게 다른 그거는 거지. 습관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고 예. 그리고 이놈은 단독 범행이다. 절대 두 명으로 보지 말아라. 예, 예. 그리고 적고 있지. 그리고 참고하되 꼭 절대는 아니다마는 비형 가능성이 있다. 비형. 이 모든 자료조에 비형 비형이 제일 많았어요. 나오잖아요. 예, 예. 그래서 또는 편부 또는 편모 양부모가 슬화의 가능성도 있지만은 편부 내지 편모 슬화에서 문제아로서 성장했을 가능성이 있다. 두들겨 맞고 또는 학대. 아버지가 술꾼이고 노동자로서 맨날 집에서 마누라하고 싸우고 그리고 엄마한테 폭행당하고 또 엄마가 없어져 가지고서 여자들에 대한 이런 그 분노. 분노. 어. 그래서 그리고 단독 생활을 즐길 것이다. 이놈은 동네 가서 친구도 잘 안 만나고 집에 혼자 있을 적에 조용히 남들이 볼 적에는 그집 총각 얌전한 청각. 얌전해. 이렇게 그리고 즉 단독 생활을 즐길 수가 있다. 그리고 성격은 내성적일 수도 있다. 왜? 보통 막 위성적인 놈은 폭력배는 할지언정 그래 맞아요. 내성적인 놈은 꽁 네. 머리 쓰거든. 그리고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또 여성에 대한 증오 편견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거 자기 모의 영향일 수도 있다. 또 노동등에 종사하는 직업이 이런 종사했던 자 내지 종사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전과가 이때 대여성 범죄 전과가 일 가능성이 높다. 예, 지금 성폭행이라는 말은 최근에 나온 말이지 옛날에는 강간 뭐 이런 것들이 강간이죠. 그리고 주변과 대화할 때 습관적으로 욕설과 침을 자주 뱉을 수도 있다. 이걸 박모 여인과 버스 기사한테 들은 얘기를 종합해서 한 거예요. 침을 택택 뱉는 거는요 평상시 습관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런 요건을 갖춘 사람을 좀 챙겨봐라. 그래서 내가 이걸 그 당시 예. 우리 팀 형사들한테 예. 이걸 공의 꼭 해줬다고. 그 하다 보면서 제가 진짜 막 느낀 거는 수사가 예술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때 요즘에 뭐 CCTV나 이런 게 워낙 하지만 아까 진짜 이렇게 왜 풀이 갈라졌을 때 그걸 따라오셨다고 하는데 그걸 추정하는 게 너무 정말 진짜 수사는 창작이고 예술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표현을 이렇게 네. 잘하네. 나는 가끔 예. 그런 얘기 돼요. 예, 예. 이 형사 내가 이제 강력계장할 적에 경위 이상부터는 간부 아니야. 그러면 경위 이상 수사는 리더들은 컨덕트다. 컨덕터. 네. 그렇죠. 지휘자. 지휘자. 그러니까 어떤 놈은 지 악기가 좋다고 빽빽거리고 이놈은 지 극이 좋다고 바이올린 이럴 것이고 이걸 다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러니까 즉 형사 간부는 아무개 형사가 그럴듯하게 이게 범인 같다라고 하면 그쪽만 집중하면 안 된다. 늘 그래서 실패했어요. 늘 이렇게 해서 예. 서로 이렇게 대화를 종합해 가지고 거기에서 예술적인 하나의 종합해서 점수를 평가해서 이놈이 용의자 아무개 형사가 수사하는 것이 용의자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맞는 얘기야. 이게 형사는 뜬구름을 잡는 직업이지만은 그 솔직한 얘기로 그 사건 해결하면 그 승리감이라든가 그 기가 막히죠 뭐. 진짜 구름 위에 둥둥 떠가죠 뭐. 나는 봐요. 잠깐이지만. 내가 경장 경사를 그 당시에 형사계 26살에 형사를 들어가가지고 형사계에서 늙어가지고 정년퇴 쪽을 말하는 사람도 살인범을 한 번도 검거해가지 못했는데 거의 다죠 뭐. 근데 경장 경사 때 30대 초반에 사건을 해결해서 특진을 했어. 네. 그러면 나는 형사가 멋있는 직업이 이러구나. 그럼 꼭 수원의 영동시장에서 백합꽃을 하나 사가지고
여기다 안주머니에다 집어넣고 나는 검거했으니까 나는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가는 거야. 다른 형사들이 범인대로 현장 검증으로 가고 그럼 나는 방관자로 가는 거야. 그러면 가서 현장에 가서 나는 그 시체가 누워있던 방향을 알잖아. 네. 수사 참했어요. 그럼 시체가 누워있던 방향 그대로 아이고 거기다 백학벗을 이렇게 놓고 난 당신하고 약속을 지켰다. 즉 내가 꼭 수사할 적에 꼭 잡아주마 당신 편안히 잠들어라. 나 속으로 이걸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못하지? 네. 약속을 지켰다. 이게 얼마나 네. 멋있는지 내가 맞아요. 누구한테 얘기를 못해. 우리 늘 생각하잖아요. 내 약속 꼭 잡아줄게. 근데 그 꼭 잡아줄게 약속을 해놓고 못 지킨 게 제일 이제 그만하는 가장 거지? 서럽죠. 저 하나만 더 딱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지금 이 살인범은 살아 있을까요? 난 반반이라고 봐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반은 죽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은 그 이쯤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성적이고 소주 꽤나 들어 마셨을까 집에서 혼자서 밖에는 안 나오고 들어 마시다 보면 안주 없이 그러면 여유가 있고 어디 술집 가서 안주 먹고 여자들 끼고 술 먹을 놈이 아니거든 이놈 노는 것이 그러면 간경화로 돼졌을 수도 있고 간경화로 그 새끼 뒤지면 안 돼요. 꼭 잡혀야지. 아니면은 다른 사건으로 검거가 돼서 오랜 징역을 살고 있다든가. 그리고 지금 이 사건 난 지가 벌써 공소시효가 지났단 말이야. 그렇죠. 2006년 이놈이 살아 있다면은 반드시 어디 가서 또 범행을 합니다. 범행을 같은 수법 아니라도 이제 좀 수법을 변하겠지. 야 내가 화성 사건으로 이거 만약에 잡히면은 그 사건으로 찝혀가겠으니까 수법을 달리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지금 선배님 만약에 이 범인이 살아 있다면 나이는 한 50대 중반 정도 되는 거죠? 대충. 아까 차 타고 오면서 계산을 해보니까 예. 88년대 그 강계 예. 의원은 27? 26, 7 정도 됐. 야, 그 엄양 차장 보고 야, 그 자식 야, 이거 27, 8살밖에 안 먹어 보이지 그게. 저도 그렇게 봐야겠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 2년 전에 그 박모 연예한테 예. 그 진술을 들었을 적에 25살 보이더라. 그 생존한 분 말하는 거죠. 예. 그러면 2년 후니까 27살 맞네요. 맞죠? 27. 그러니까 지금 그 나이를 보자면 지금 48세에서 50세? 그 정도 선? 50. 그 정도 선? 되지. 네, 88년도에 27세면 57세. 57세다. 네, 57세. 57세 정도 됐을 겁니다. 50. 예. 그러면 절대 살찔 놈이 아니야. 살찌지 않겠다. 그런 범인은 늘 긴장과 이런 자학과 나름대로 반성이 아니라 늘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스트레스와 신경을 쓰고 살기 때문에 빼짝 말라가지고 많이 늙었을 거야. 지금 여기 그렇겠죠. 몽타주로부터 범인을 찾으려고 한다면 불가능한 거예요. 윤곽은 나오겠지만 많이 쪼글쪼글해졌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몽타주를 통해서 유추해 가지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난 가끔 과거 방송통이랑 우리끼리 하고 나서 예. 그 연락도 오고 이곳 쪽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미국에서 많이 오잖아요. 미국에서도 전화 오고 또 지금 용인에 사는 그 뭐 정보과 지금 수원 남부서 예. 정보과 직원이 나한테 제보 오는 건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우선 나는 아까 얘기한 그 범인 적격자 예. 그 당시에 거슬러 올라가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그곳 그 후배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야 이런 경우 좀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현직들이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영향력 없으니까 해야죠. 안 하려고 그래. 사실 아까 서장님이 얘기하실 때 제가 그 일단 면담했던 사건 중에 이대영이라는 사건이 있어요. 이대영인데 나이대는 사실 한 10살 정도 어린데 그때도 음부에다가 뭘 집어넣고 나뭇가지. 아니면 화장품을 집어넣었던 사건인데 아까 얘기하시다가 비디오 탭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동영상 그 이상한 동영상 같은 경우를 한 몇 편을 모아놨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탐닉했었는데 또 문신이 온몸에 장미 문신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게 그 사람이 이대영이 범인이 아니더라도 약간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그때 면담을 했을 때는 거의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 어디였어요? 몇 년도에?
그게 95년도에 약수터에서 처음 살인 사건이 일어나. 서울 그 광진구 네, 쪽 광진이었었어요. 그 약수터에서 그리고 나중에 그쪽도 일대에서 살인 사건이 또 용의자는 몇 살이나 먹고 그다음에 그때 첫 사건이 근데 95년도가 20대 초반이어서 나이대는 좀 안 맞은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것은 절대 나이와 네, 그래서 두 번째는 그 지역에 연고감이 있었다는 점. 그 지역에. 예, 예, 연고감. 어. 예. 그리고 나머지 아까 범인 적격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나이대가 제일 안 맞아서 저도 그 사람은 아닐 것 같은데. 그리고 화성 주변에서 살았던 어떤 흔적 같은 게 있는지도 따져봐야 되죠. 네, 근데 성향 자체를 봤을 때는 아, 그러니까 수법은 비슷하다. 네, 비슷해서 그런 면담을 했을 때 그런 범죄자 면담을 했을 때 참고를 하면 좀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 후로 내가 기회 있을 때마다 그 후배들한테 이 현직에 있을 때 네. 꼭 그 부탁하고 착안을 하도록 이 요구하는 것은 그 수법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다만 수법은 그 알다시피 자기가 좋아하는 방법 또 하나는 제일 즐겨 쓰는 방법 그 자신 있는 방법이지 좋아하는 방법과 자신 있는 방법을 택하거든 두 가지를. 그러나 살다 보면은 또 교도소 가가지고 새로운 수법을 배워가지고 그렇죠. 나오거든. 변화할 수 있죠. 그러니까 늘 변해요.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그 당시에 목격자들이라든가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그 연고감, 그 당시에 반드시 그 지역에 연고가 있어야 돼. 이건 저 서울 사람이나 부산 사람이 와서 허범하고 그냥 가는 게 아니거든. 네. 그렇죠. 연고감과 그 나이대, 그 다음에 이런 특징. 특징, 신체 특징 같은 거 이것이 나와야 돼요. 선배님 그 지금 우리 형사들한테 이제 뭐 이 사건하고 관계없이 진짜 형사들이 어떤 마음 가지고 좀 수사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근무했으면 좋겠는지 선배님 나름대로 좀 해주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주세요. 형사들 많이 볼 거고.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예. 지금은 수사 환경이 참 좋아졌지. 예. 과거 20년 전 그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화성 사건으로 인해서 그 유전자 수사 기법이 발전해서 지금 이와 같은 엄청난 결과를 네. 이뤘지만 지금은 다행히도 그 과학 수사 환경이 좋아져 가지고 예. CCTV와 핸드폰을 벗어나서는 범행이 전혀 불가능해요. 그럼요. 꼭 연결돼 누구라도 있죠. 요즘 애들까지 핸드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럼 뭐 알다시피 핸드폰을 용의자가 특정되면 핸드폰 그거 조회를 해보면 어디에서 다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일단 용의자를 좁혀 들어가는 하나의 수단이 되겠고 그다음에 CCTV 그때면 이것만 가지고 이제 일단 용의자를 특정했다고 봐요. 네. 그러면 용의자를 설득할 수 있는 수사 기법이 있어야 돼요. 그 안 했다고 하면 말이 아무리 지금 저 누구야 저 제주도 사건처럼 고유정의 사건. 자기가 죽여놓고도 발뺌하지 않아. 네. 죽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예. 그걸 범인의 그 심중을 깨뜨려서 끌어낼 수 있는 설득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종교적인 부분이라든가 양심과 또는 그러면 그걸 조사하려면은 나는 이렇게 우리 그 당시에 부하 직원들이 용의자를 데려다가 수사를 할 적에 친문을 적에 반드시 벽에 있는 모든 이상한 그림을 다 치워라. 신문 장소에서 예를 들면 달력 같은 데 보면 이상한 여자 네. 그 이상한 포즈 찍은 그런 거 헷갈리는 게 다 치워라. 그리고 저 TV도 꺼버려라. 그리고 책상 위에 아무것도 얹지 말아라. 그리고 범인하고 딱 용의자하고 조사할 적에는 우선 용의자의 학력, 경력, 종교 여부, 또 형제 여부, 또 물론 전과 여부, 그리고 이 혈액형 모든 걸 사전에 다 미리 알고 있어라 형사가. 미리 조사를 해서 그 앞에 보는데 그 읽지 말아라. 그거 읽으면 내 걸 조사했지만 형편없이 상대를 깔잡을까 보니까 나는 너에 대해서 모든 걸 안다 이런 인식을 주기 위해서 책상스럽게 가끔 열고서 보는 한이 있더라도 다 하고 나서 그 사람이 종교를 가지고 있고 학력이 제법 대학교라든가 고등교를 받은 사람은 일단 그 양심을 열고 들어가야 된다. 그러고서 얼마나 괴롭겠느냐. 그리고 조사할 적에 절대 흉한 말을 쓰지 마라.
왜 죽였어? 음. 왜 훔쳤어? 이런 말은 상대를 자극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왜 그랬어? 그 말은 뒤집어보면 왜 죽였냐는 말이거든. 그렇죠. 그럼 왜 그랬어? 왜 꼭 그래야 됐어? 이렇게. 어? 이 자식아 똑바로 얘기해. 네가 죽였잖아. 절대 그런 말 쓰지 말아라. 그러면 상대가 반항하고 이 반감을 갖는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당신 종교도 있고 학교도 좋은 학교 나오시고 이런 분이 왜 그랬어요? 그러면 그러면 상대는 벌써 계산을 한단 말이야. 아 내가 이 자리에서 저 형사한테 두들겨 맞고 상처를 입어서 그걸 가지고 저 형사놈을 뒤집어 씌울까? 내가 자백을 하면 내가 교도소 내 자식들도 우리 애들이 학교에서 비난받고 그럴 텐데 죽어도 안 해야지. 이렇게 형사들하고 마주앉을 적은 그 생각을 방어의식을 갖는다. 그러나 어디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느냐? 약점을 찾아라. 그런 사람이 그런 장래 걱정도 이런 사람한테는 죽인 것에 대해서 상해치사도 있고 폭행치사도 있고 살인도 있잖아요. 죄명이. 그럼 대개가 꼭 그렇게 왜 그랬는지 얘기를 해라. 당신 같은 인격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종교도가 있는 사람이 꼭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잘하면 상해치사나 또 합의감에도 뭐 이렇게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상대의 문을 이만큼 열어놓고 아 이런 변명의 여지가 있겠구나라고 힌트를 주면은 그러나 그들이 아 내가 말씀대로 어쩔 수 없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죽일 놈입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조사하면 뭐 이거 살인인지 상해치사인지 그렇죠. 알잖아.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들어가느라고 절대 상대한테 인격적으로 대해야지. 다만 폭력배라든가 이런 것은 그러면 이런 놈들한테는 우격다짐을 해야 된다. 그 인격적으로 대할 가치도 없죠. 뭐 그런 놈들. 폭력 딱 부서 조직폭력이라든가 이런 놈들한테는 무서운 꼴을 보여야 된다. 그렇죠. 저는 나를 이길 수 없다는 인식을 줘야 그렇죠. 되고 네. 그렇게 이 전체를 정리해 보자면은 예. 상대를 알고 내가 들어가야 돼. 이거 신문을 찍게. 근데 신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당신 봐 저 CCTV에 나왔잖아. 나왔다. 물론 그거 변명을 자료가 상당히 희박하지 상대한테는. 근데 그 여자 고유정이처럼 하긴 했는데 정당방위다. 그렇게 간다니까요. 요즘에는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이 조사할 적에 신문관들이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초기에 잘해야 돼요, 진짜. 책상에서 다 치우고 이거 어지러운 것이 없이 종이 한 장 딱 놓고 오면 상대가 압도가 돼. 야, 저 사람이 나를 확신하는구나. 그러니까 저 사람 형사가 나를 모두 읽고 확신하고 하는구나. 그럼 기가 죽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사관들이 이 교육 과정에도 반드시 그런 절차가 필요해요. 그 상대를 신문하게 조사하게 들어가기 전에 CCTV와 핸드폰만 의존하지 말고 그것은 이제 일종의 뭐 그림은 나오지 범인으로. 과학적 증거는 되죠. 예. 그러나 과학적 증거 동기는 안 나오지. 네, 그렇죠. 동기 네. 같은 거. 범죄 동기는 문제죠. 예.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 그러니까 내가 작년 가을까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기 아사린 경감 이상 그 형사 교육 있잖아요. 경찰 교육원. 예. 거기 내가 나가서 그런 얘기를 해준다고. 근데 꼭 4시간을 넣을 적에는 화성 사건 뭐 이런 얘기나 하라고 그러지 졸리는 시간대에 밥 먹고 얼마나 졸려 낮에. 그거 사람 그러니까 이런 얘기해봐야 졸려요. 근데 화성 사건 얘기면 살인 시체 얘기면 눈 말똥말똥 뜨고 근데 나는 그거보다도 맞아요. 이게 조사 더더구나 경감 이상이면 간부 아니야. 그럼 부하 직원들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 신문 장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절대 앞에 신문 당하는 피의자 앞에서 담배 뽀끔뽀끔 피고 어떤 형사는 야 이 새끼야 똑바로 얘기 안 해 그러고 책상에 걸터 앉고 하는 조사하고 이건 아니다. 절대 안 돼요. 절대 1대1에서 엄숙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 못하고 말았어. 그러니까 범인을 검거해 가지고 초기에 조사를 할 때 그때 이제 과학적 증거는 CCTV나 뭐 휴대폰으로 다 나왔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항상 고유정이처럼 우발적 범죄를 주장해서 범행 동기를 못 뜯어내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사실 최초에 수사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딱 잡고 들어가서 초기에 저 진술을 딱 자백을 받았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아쉬운 부분이죠. 그리고 맹점 있는 것은 만약에 지능범인이라면 그렇죠. 안 가지고 다닙니다. 핸드폰 예. 안 가지고 다니고 그러면 안 가지고 다니고 CCTV가 어디에 있는가 확인해 가지고 얼마든지 피해 내가, 당길 수 있어요. 얼마든지 피해할 수 있는 예. 거야. 그러니까 요즘 다행히도 아주 요행스럽게도 범인들이 멍청해서 CCTV에 다 나와요. 나오고 그 옷도 변장해 가지고 입고 다니고. 근데 아주 지능을 가진 놈들이라면 그렇게 안 된다고. 그렇죠. 그럴 적에 아까 또 저 탐문 요령과 관련해서 네. 내가 그 담배 얘기도 했지만은 네. 이런 게 있어요. 내가 그 경험담인데 어느 밤이었더라. 그 살인 사건이 났는데 그 시체가 누워 있던데 그 앞에가 정육점이 있어. 정육점이 있는데 형사들이 왜 그 정육점에 가서 수사해 보니까 못 봤다고 그러더라. 그래? 그래서 그 형사 둘은 이제 얼마 안 되는 형사인데 그런 걸 따로 불러놓고 야 그 절대로 수첩 내 가지고 그 정육점 들어가지 말고 분명히 정육점 주인이 봤어. 그 시간대에 와서 정육점 문을 열어놨을 거니까 그러면 우선 가서 고기 한 근 사라. 한 근 사서 네 집에 갖다 줄 셈 치고 그리고서 요즘 그 저 소파동 때문에 그 저 미국에서 그거 광우병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그러고서 참 못해 먹겠다고 말이지. 하여간 그런 얘기를 나눠라. 나누고 난 다음에 지불을 하면서 그 고깃값을 지불하면서 사실은요. 저 어제 발견된 이 시체 이 살인 사건 때문에 다니는데 참 협조가 안 돼서 참 수사가 어렵네요. 근데 다른 선배 형사들이 그 제보를 하면은 그 이름을 적어가지고 그걸 증인으로 나올 경찰서 오라 법원으로 오라 이러기 때문에 진술을 않고 그런 경향이 있더라. 근데 제가 보기에도 선배들이 참 그것이 잘못된 걸로 보여진다라고 해서 그 우선 유도하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해라. 고기 얘기부터 해라. 해먹기 장사하기 힘드시죠, 여러분. 그러면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그 형사에 다녀갔다고 그렇게 했어. 아니면 저녁에 오더니 계장님, 제가 그 정육점 주인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저께 그 얼핏 보니까 그 어떤 사람이 거기서 밀쳐가지고 전봇대다가 들이치고 그 쓰러지니까 이렇게 쳐다보더니 뚫레뚫레더니 그냥 갔다는 얘기야. 그거 봐. 다른 형사들이 다녀갔어도 못 밝혔잖아. 이게 탐문 수사 요령이 이렇게 다른 거야. 맞아요. 괜히 형사가 보는 데 앞에서 이름 적고 전화번호 적고 뭐 봤죠? 혹시 그런 거 봤어요? 혹시 봤어요? 그러면 안 봤다고 그러지. 혹시 봤다고 그러면 누가 있어? 그러니까 이 창산 얘기라든가 이런 아주 순수한 얘기서부터 들어가가지고 그 정육점 주인이 너를 좀 가상적으로 봤을 것이다. 야 이놈 참 된 놈이다. 그래서 얘기했을 것이다. 인격적으로 해야 돼요, 수사는. 그리고 사전에 선배들이 제보 보면 얼른 경찰서로 오라 저리 가라. 여기 와서 조서 받아서 얼마든지 안 오게 할 수 있는데도 이렇게 하더라. 그 참 후배로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해줘라. 네, 틀림없이 그 집사님 봤을 것이다. 유리창 너머로. 그래서 그러더라고. 사실은 참고인은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인데 경찰을 도와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경찰서로 오라 가라 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돼요. 그건 편의주의로 그러면 권위주의이기도 예, 행정 편의주의죠. 예. 검사놈들이 그렇듯이 안 되는 거야. 네, 소장님 저 이 책 잠깐 봐도 돼요? 이거 소장님 쓰신 책이죠. 화성은 끝나지 않았다. 이게 절판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내가 끝나지 않았자냐고 제목을 이렇게 달아라고 했다고는 네. 내가 현직에 있는데 이거 추억이라고 한단 말이야. 네. 실제로 그 이전에 이거 살인의 추억 영화가 나오기 한 1년 전쯤에서 누군가 와가지고 나한테 와서 보여주는 거야. 이거 좀 이게 시나리오대로 맞는지 확인해 보니까 그 당시 살인의 추억이라고 돼 있어. 네. 난 추억이 아니다. 내가 현직에 있는데 이걸 알고 싶으면은 연합뉴스 그 당시 경기도
지부장이 박두호 기자라고 있었어. 예. 그놈이 경인일보 기자할 적에 엄청 수사본부에 와서 뛰고 참 고생을 많이 했어. 네. 그 사람한테 가봐라. 박두호 기자를 한번 찾아봐라. 그러면 얘기해 줄 거다. 그러니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아마 내가 보내서 왔다고 그랬는가 봐. 내 얘기까지 다 해주고 그 사건 얘기를 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화성은 우리 선배님 입장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은 거죠. 지금은 끝났지만은 네. 그때는 현직에 있어. 2003년도에도 도경 아시다시피 도경 강력회장이면 경기도 내 강력 사건을 아침에 모두 보고서를 받지 않아. 그러니까 실제로 나는 양평에서 났다, 어디서 났다, 강간치상 내지는 강간살인 무슨 성폭행 사건이 아니면은 그 인상 특징이 어떻게 생겼냐 꼭 물어보지. 그럼 키가 얼마나 되냐? 혹시 85년도에서 90년 사이에 화성의 수원 쪽에 가서 꼭 연계해 보죠. 저 살인 흔적이나 네. 직업까지 본 일이 있느냐? 참. 그러면 물어보고 연락이 오면 내가 나가보는 거야 직접. 그게 못 잊었다는 얘기예요. 나가서 쓱 봐서 몇 가지 물어보고 그냥 더 이상 얘기 걸 것도 그냥 오기도 하고 예. 또 대충 내가 찾는 인상 특징이 아니면은 무시해버리고. 저는 기사에서 소장님이 그 범인이죠. 범인에게 악마라 지칭하면서 편지 썼던 걸 봤어요. 근데 지금 만약에 뭐 반반이라고 하셨지만 살아 있다고 한다면 혹시 뭐 얘기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 얘기한다고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 살아있는 범인이라고 봤을 적에 그게 어떤 영향을 받겠습니까? 할 말도 없고 나는 반드시 세상에 정의가 있고 특히 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 정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보기엔 지금까지 그 살려주지 않았을 거야. 어떤 형태로든지 아마 응징 받았으리라고 보신 그랬으라고 거예요. 난 봐요. 이는 너무 쉽게 죽잖아요, 이 새끼. 그렇게 죽었다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서 간경으로 죽는 사람이 많지 않아. 간경화로 막 술만 먹고 안주 먹지 않고 이게 성깔 내고 그러다면 많이 죽어. 그래서 그 이후로 습관적으로 신문이나 방송이나 어떻게 케이블 TV라든가 보고 보면 사건 났다고 하면 거기다 꼭 습관적으로 지금도 네. 수법이 비슷하다 아니다 이런 거 네. 찾게 된다고. 정말 저는 너무 되게 항상 화성 살인 사건에 대해서 언론에서 많이 보고 기사로 봤지만 뭔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저한테는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그다음에 저는 아까부터 계속 사명감이라는 말이 계속 올라왔거든요. 진짜 형사는 네. 형사는 사명감이 없다면 정의감과 사명감이 없다면 형사가 아니에요. 지금 너무도 과학이 발달돼서 그러니까 사명감과 정의감 없어도 이 자료가 많이 나와. CCTV나 핸드폰이라든가 그러니까 쉽게 범인과 가까워질 수가 있어. 용의자를 쉽게 찾아낼 수 있어. 그러니까 그전에는 반드시 사명감과 정의감이 있어야 돼. 왜? 자료를 얻을 수 없으니까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형사다. 해서 자기가 파고들지 않으면 사건 해결과 연결이 거의 안 됐어. 지금과 달라요. 그래도 뭐 지금 젊은 후배들이 그나마 열심히 또 그래도 나는 누가 뭐래도 우리 후배들도 사명감 그리고 뭐 이런 게 있어서 형사 한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형사 오는 놈들은 지금도 내 경기도에 예. 지금 50세 이상 된 형사들은 어쨌든 직접 간접이건 나하고 다 알지 않아. 다 나 아시죠. 교육을 예, 받았다든가. 예. 그래도 형사 보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고마워. 예. 다들 요즘에 안 하려고 그러거든 현역이 형사. 올라가면 수사과로 간다든가 예, 다른 예. 과로 가려고 그래. 형사 안 하려고 그래요. 지금. 형사 하는 것만 가지고도 나는 고맙고. 요즘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아시다시피 내가 이제 임실서장 나가기 전에 이제 강력계장으로 있다가 그다음 임실 마치고서 도로 강력계로 복직해 가지고 내가 퇴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퇴직을 하니까 후배들이 그걸 아쉬워서 강우회 조직을 만들었어.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강우회 조직들이 지금 서장이 5명이 나오고 경감 경정돼서 각 있어서 간부도 있고 3개월에 한 번씩 만나. 그 후배들하고 그러면 그게 참 좋기도 하고 그 유대 관계도 좋고 특히 경기도 형사가 다른 지역 형사보다 고생을 많이 했어요.
지금은 좀 덜하지만 이 서울에서 범행 죽여서 경기도에 갖다 버리고 경기도 사건이 무지개 많이 했었어. 경기도 형사들이 엄청나게 다른 지역 형사보다 고생을 많이 했어요. 예, 2005년도 현재 살인 사건이 25시간에 한 건씩 났어. 아니 45시간에. 범죄 시계로요. 경기도에서. 예. 그게 서울에서도 갖다 버리고. 여행성 범죄가 많았어요. 예. 45시간이면은 이틀꼴에 한 것이 낚았단 말이야. 그렇죠. 그게 경기도 형사들의 현실이었어 그때. 고생 많이 했죠. 지금은 다행히도 CCTV나 핸드폰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것 때문에 범죄가 많이 줄었어. 다행히도. 화성 사건은 그 허수아비에 써 있던 게 기억이 나요. 너는 자수하지 않으면 사지가 썩어서 죽을 것이다. 허수아비 범죄 현장에 세워놨었잖아요. 이 범인이 혹시 우리 선배님 뭐 화성 형사님 이제 모시고 우리가 이 특별 방송을 했는데 범인이 혹시라도 이 방송 본다면 너는 자수하지 않으면 사지가 썩어서 죽을 것이다. 이거 명심해야 될 것. 아마 그 범인이 살아있다면은 지금 정상인으로 살지 못한다고 그럴 거예요. 정상인으로 죽었든지 살았더라도 절대 정상인으로 산다. 사지가 썩어가고 있겠죠. 그렇게 봐요. 그래야지 하늘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아 오늘 내가 우리 김 교수도 있고 또 이 사건을 방송을 통해서 어떤 지금이라도 네. 어떤 수사 자료가 나와서 이것이 사건 해결에 연결된다면 아이, 그럼요. 이것이 내 하나의 일생의 나로서는 그럼요. 비식이 되고 예. 현직에서 못다 이룬 어떤 이 패배감 같은 거 이것도 나눌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이런다는 조그마한 그 희망 때문에 내가 나왔어요. 하여튼 우리 선배님 모시고 오랜만에 뵈니까 갑자기 아까는 또 울컥해지더라고요. 고맙죠. 너무 많이 선배님 좀 많이 변하셨어요. 근데 뭐 여전히 뭐 저 좋으신데 그래도 이제 연세 드신 것 같은 그럼. 느낌 들어서 좀 울컥했고요. 우리 선배님 뭐 누가 뭐래도 제가 늘 말씀해요. 대한민국에서 형사로서는 우리 선배님이 최고입니다. 아이 감사하고 후배들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감사하고 예. 지금도 우리 김 예. 교수께서 예. 이 방송에 나와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자주 얘기해 주는 거 이게 상당히 이거 경찰 지금 이미 경찰을 떠났지만 예. 현직 경찰들에 대해 저기에서 홍보도 많이 되고 예, 또 과거 그 포천의 어미 사건 때 예. 같이 고생한 거 아이고. 이런 것을 얘기하고 예. 나누게 되니까 기분 좋습니다. 하여튼 선배님 저 늘 감사드리고 하여튼 건강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자주 연락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꼭 연락 드릴게요. 예. 네, 오늘 긴 시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아이고 선배님.